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우스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우스로는 우리가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양이지만 우리 뭐냐면 말로 하면 어떤 가우스 패곡면, 주어진 임의의 패곡면에 대해서 그 표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적분,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라고 했었죠.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에다가 엡실론 제로를 곱하면 그 가우스 서피스 안에 있는 enclosed 된 서피스 안에 있는 net charge랑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우스 서피스를 잘 잡으면 우리 요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임의의 서피스랑 이미 그때의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하려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서피스를 잘 잡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걸 보는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뭐냐면 컨덕터라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 컨덕터는 거기다가 차지를 넣으면 항상 서로가 밀려나기 때문에 제일 바깥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컨덕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컨덕터는 우리 원자 수준에서는 그 안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들, 전자들이 원자 핵에 속박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컨덕션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컨덕터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은 힘을 받죠. 힘을 받으면 움직이죠. 그래서 뭐냐면 컨덕터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전하는 움직여요. 언제까지?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전하가 적당히 분포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전하를 놔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렉트릭 필드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컨덕터 내부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 전하를 가운데로 탁 몰아넣으면 이렇게 쫙 서로가 밀어서 퍼지겠지만, 밀어서 퍼져서 분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분포하냐면 컨덕터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지도록 분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이상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냐면 컨덕터의 특징은 전하가 뉴트럴하지 않고 전하가 더 있을 때, 쌓일 때는 표면에만 존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컨덕터의 정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면 내부 일렉트릭 필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쓰면 왜 컨덕터의 외부에만 전하가 분포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제멋대로 생긴 컨덕터, 구리라고 해봅시다. 카퍼가 있는 경우 여기다 전하를 쭉 뿌리면 전하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서의 적당한 가우스 패곡면을 적당히 잡으면 요 가우스 패곡면을 지나가는 일렉트릭 플럭스를 전부 다 계산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얼마죠? 0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다 0이니까. 그럼 이 안에 차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안에 차지가 없으면, 근데 물론 넷 차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플러스 전하만 있다고 하면 요거 하나만 돼서 요게 없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보면 요거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계산해보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보면 이것도 역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0이죠. 그죠? 왜냐하면 컨덕터 내부에 아직 여전히 가우시안 서피스가 컨덕터 내부에 있죠. 컨덕터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도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0이에요. 따라서 요 가우시안 서피스 내에도 일렉트릭 차지가 없죠. 이 짓을 계속해요. 언제까지? 서피스에 아주 가까울 때까지. 여기 요 가장 서피스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요 가우시안 서피스에 대해서 역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보면 역시 이 안에 넷 차지는
차지는 없죠. 따라서 차지가 있으려면 어디에만 있을 수 있어요? 표면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그럼 뭐냐면 내부와 외부가 구별되는 다음 같은 컨덕터이면 좋은데 이걸 가운데를 뚫으면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이 경우 그러면 표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전하가 여기에도 분포하고 그럼 여기에도 분포할까요? 여기는 안 해요. 바깥에만 해요.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본 것처럼 요 작은 속에 빈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둘러싸는 가우스 서피스를 잡는데 그 가우스 서피스가 컨덕터 내부에 있도록 잡으면 아주 가깝게 잡으면 요거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0이죠. 왜냐하면 가우스 앤 서피스가 컨덕터 내부에 있으니까. 따라서 요 안에 차지가 없어야 돼요. 그죠? 요 안에 차지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는 표면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안쪽에 있는 곳에서는 일렉트릭 차지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생겨도 바깥에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컨덕터가 있으면 외부의 모양만 같으면 이 안에가 컨덕터로 꽉 차 있든 안에가 좀 비어 있든 전하의 분포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더 경제적으로 하려면 이거 다 넣으면 무겁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껍질로 만들면 요것과 똑같은 전하를 뿌리면 바깥의 주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똑같이 만들 수 있죠. 소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왜 컨덕터의 전하를 분포시키면 표면에만 존재하는지를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예제를 또 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 차지가 있고 그거를 둘러싼 스피어가 있다고 봅시다. 껍질이 반지름의 R이고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스피어가 컨덕터라 이거예요. 컨덕터면 그러면 우리 여기에 전하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바깥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컨덕터는 중성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 전하들이 물론 프리 일렉트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전자는 바깥으로 밀려나가요. 프리 일렉트론 바깥으로 밀려나가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일렉트론이 없어진 상태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내부에는 플러스 전하, 물론 이게 유니폼하게 이게 가운데 있으면 시미트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유니폼하게 돼 있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좀 더 많이 모이겠고 이쪽이 좀 덜 모이겠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컨덕터는 처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으니까 안에 플러스 차지가 모이면 그 차지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가 서피스에 있어야 될 거야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원래는 중성이지만 뉴트럴하지만 주위에 차지가 있기 때문에 전하가 분리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넷 차지가 있는 경우는 차지가 인듀스 유도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induced electric charge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하를 없애면 다시 두 개가 섞여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는 우리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induced charge라고 하더라도 이 유도된 전하들은 이때는 이쪽 표면에만 존재할 거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그래서 보면 물론 우리가 가상적으로 요 안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건 마이너스 전하니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들어올 테고 그럼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얼만큼 플러스 전하가 유도됐을까? 를 생각해보면 요 안에 있는 표면보다 조금 더 안에 들어와서 다음같이 붉은색으로 된 스피어를 생각해요. 요게 가우스한 서피스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가우스한 서피스에 대해서 가우스 로를 적용하면 역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0이죠. 왜? 컨덕터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니까. 그죠? 그럼 이 안에 넷 차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떡 마이너스 Q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세한 분포는 우리가 모르지만 유도된 플러스 전하의 합은 요거랑 합해서 0이 되도록 분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Q면 플러스 Q만큼. 그럼 당연히 요 반대쪽에 표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Q만큼. 여기 있는 요 전하만큼이 바깥으로 유도되죠. 그럼 요 안에 플러스에 있는 것, 요 가까이 있는 거는, 내부에 있는 거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모이고, 여긴 멀리 있으니까 좀 적게 모이고 했는데, 바깥에 표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도 그런가? 안 그래요. 마이너스 전하는 봅시다. 요 바깥에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있고, 요 안에 역시 똑같은 가우시안 서피스를 보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전하는 어떻게 분포하겠어요?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와는 달리 유니폼하게 분포한다 이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하면 안에 전하가 합해서 0이니까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은 전혀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분포하죠. 왜냐하면 시미트리에 의해서. 자, 이건 마치 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 컨덕터에 마이너스 Q의 전하를 뿌렸을 때 마이너스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느냐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보면 바깥에 있는 이 바깥에서의 전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서로 상쇄가 돼서 이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없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여기 쭉 있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쿨럼의 힘은 R제곱분의 1이니까 역시 쉘 티어렘을 쓰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이메이점의 일렉트릭 필드는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껍질에 있으면 이 전체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 컨덕터가 없으면, 컨덕터로 된 스피어가 없이 여기만 있으면 요걸 중심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R제곱분의 1로 나오지만, 여기다가 조금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요 컨덕터로 만든 스피어를 놔두면 여기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 전하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전하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작용한다 이거예요. 물론 바깥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지금 했던 아규먼트를 따르면 마이너스 전하가 이 스피어 안에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똑같겠죠. 이 안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달라지지만 밖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 전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 오른쪽 그림에서 가우스는 작게 잡으면 더 작게 잡으면요, 앞쪽에는 적게 잡는 거죠. 어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컨덕터 내부에 있죠. 컨덕터 표면에 놓으려고? 플러스 전화 대전되는 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 이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잡으면은 가우스 법칙의 일렉트릭 필드가 있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렸죠. 자, 그러면 가우스 서피스가 표면과 일치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표면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야지 이 안에 있는 차지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하죠. 그죠? 우리 그건 수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곧 조심해서 우리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라인 차지 덴시티가 람다로 균일하게 돼 있는 경우, 균일하게 차지가 돼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 어떻게 구했죠? 전부 적분해서 구했죠.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원점으로 놓고 X만큼 떨어진 곳에 DX만큼 있는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 시미트리에서 요거에서 생기면 수직인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 성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얻은 결과가 이거예요. R분의 1에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양이에요. 다음과 같은 대칭성이 시미트리가 많으면 가우스 로를 이용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 시미트리가 많으면, 시미트리가 없어도 가우스 법칙은 성립하지만 시미트리가 많아야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시미트리가 있냐? 다음과 같이 쓰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도 이게 변하지 않죠. 또 하나는 이걸 이렇게 180도 돌려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다음과 같이 이거를 이무의 축으로 돌리거나 이무의 축이 아니라 요 축으로 방향으로 이무의 각도만큼 돌려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요 축에 대한 이 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고 이거의 수직인 이무의 점에 대해서 180도 대칭 이동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 시스템에 변하지 않는 곳에 그런 걸 만족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유일한 방향은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밖에 없어요. 수직은 방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점 R만큼 떨어졌을 때 크기가 전부 다 똑같아야만 요 점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취해도 돌아가면서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180도 회전하면 바뀌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지 않으려면 180도 회전하는 거에서 바뀌지 않으려면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딱 다음과 같은 라인 차지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시미트리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든 이 선에서부터 수직인 방향으로 나오고 R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시미트리 아규먼트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다만 시미트리 아규먼트에 의해서만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법칙 쓸 때 시미트리를 쓰는 게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계산하기 아주 좋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봐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뭐죠?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잡으려면 요걸 축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실린더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실린더는 이쪽으로는 플럭스가 없죠.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일렉트릭 필드랑 면적 벡터의 방향이 어디서나 다 서로 평행이죠. 그러니까 E.da를 E 곱하기 da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개가 어디서나 평행이니까. 그죠? 일렉트릭 필드도 반지름에서 나가는 방향이고 면적 벡터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반지름 R이 같으면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하면 적분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옆면의 면적만 계산하면 돼요. 2파이 R H죠. 이게 그 안에 있는 전하를 엡실론 0로 나눠준 거. 그냥 엡실론 0를 곱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에 엡실론 0를 곱한 게 Q니까 이 안에는 전하만 구하면 돼요. 단위 길이당 람다 있죠. H만큼 있으니까 람다 H죠. 그래서 양변에서 H는 사라지고 E는 2파이 엡실론 0 R분의 람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죠. 물론 크기만 구했어요. 그렇지만 일렉트릭 필드는 벡터죠. 방향은 우리 벌써 시미트리 아규먼트에 의해서 벡터의 방향은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을 쓸 때는 크기는 요거고 방향은 요 축에서부터 나가는 방향이라고 쓰면 되죠. 자, 오케이. 우리 가우스 법칙을 쓰면 훨씬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역시 뭐냐면 인피니트 플레인의 surface charge density가 시그마로 주어져 있을 때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뭘 했었냐면 유니폼하게 차지가 된 디스크에서 또 바뀌었네. 이거 아닌데. 디스크에서 C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C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포인트 차지처럼 작용하고 이게 C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판이 무한대로처럼 보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얻은 결과가 이거였어요. C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법칙을 쓰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가우스 법칙은 먼저 이 시스템의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 거를 감을 잡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것도 물론 다음과 같은 평면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시메트리가 있죠. 뭐냐면 이 평면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의 임의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시메트리를 만족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유일한 방향은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밖에 없어요. 자, 수직으로 나오는데, 수직으로 이거의 단면을 보면 수직으로 나오는 게 이쪽으로만 나오나? 이쪽 반대쪽으로도 나오죠. 방향은 플러스 차지면 나가는 방향이죠. 그죠? 플러스 차지에서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 분포랑 이쪽 분포는 똑같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도 시스템은 똑같은데 일렉트릭 필드가 달라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 유니폼하신지는 아직 모르죠. 일렉트릭 필드가 그렇지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도 일렉트릭 필드가 분포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냐면, 요걸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평행한 다음과 같은 서피스를 잡겠다 이거예요.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H인 다음과 같은 걸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옆면을 통한, 실린더 옆면을 통해서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없죠. 그죠? 서로 평행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 가우시안 서피스에 대해서 가우스 로를 적용하면 엡실론 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랑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같을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A는 그 안에 있는 surface charge density에다가 A를 곱해야지 그 안에 있는 charge가 될 테니까 A는 없었는데 요게 한쪽만이죠. 요거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만 했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죠. 2배. 그래서 2는 2 엡실론 0분의 시그마.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똑같은 거리라고만 했지만 여기서부터 시메트릭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서 여기 요 점에서 요 면에서 일렉트릭 필드랑 요 면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같다고 했지만 그 결과를 보니 어때요? 여기 있으나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거는 인피니트 플레인에 있으면은 어느 곳에 있으나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일정하게 주어지고 그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한가? 그러면 조금 아까 같은 인피니트 차지드 플레인이 있는 경우 한쪽에는 플러스 Q 혹은 한쪽에는 플러스 시그마 차지 덴시티가, 차지를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차지가 인피니트 차지가 될 테니까. 인피니트 차지는 세상에 없죠. 사실은 파이나이트한데 굉장히 가깝게 있으면 그 사이가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조금 아까는 하나가 있는 차지돼 있는 인피니트 플레인이 하나가 있는 경우 우리 봤는데, 두 개 있는 경우 한쪽에는 시그마 한쪽에는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그럼 그 플레이트가 컨덕터냐 인슐레이터냐에 따라서 달라요. 인슐레이터는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인슐레이터는 어디다 차지를 딱 두면 차지가 안 움직이죠. 거기서. 컨덕터는 어떻게 되죠? 놓는 순간 확 움직여요. 어떻게? 안에 있는 컨덕터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도록.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컨덕터에서는 놓기만 하면 주위에 일렉트릭 필드만 있으면 바로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인슐레이터는 놔두면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미시적, 이게 우리 컨덕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컨덕터인 경우, 두 개 다 인슐레이터인 경우, 한쪽은 컨덕터이고 한쪽은 인슐레이터인 경우, 우리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두 개가 인슐레이터인 경우, 컨덕터인 경우,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아까 이렇게 유니폼하게 나간다 그랬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시그마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E는 2 epsilon 0분의 시그마로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때 요 시그마는 요 단위 면적당의 차지예요. 근데 단위 면적당의 차지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때 그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컨덕터의 표면에만 존재하죠. 그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라면 2분의 시그마씩 분포하겠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그 2분의 시그마를 여기서 시그마 1 합해서 2배의 시그마 1 이 시그마가 되는 경우고, 마이너스, 이게 없고 마이너스 전하만 있을 때는 역시 이번에는 똑같은,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는 반대니까 들어가는 경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각각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른데 두 개를 딱 붙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전하가,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네. 끌려와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바로 이동한다 그랬죠. 바로 이동해서 이쪽 마이너스 전하도 플러스 나되면 끌려와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전하들이 시그마 1, 시그마 1 있던 게 이쪽에 2 시그마 1, 이쪽에 마이너스 2 시그마 1, 이쪽엔 전하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는, 바깥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왜 0인가? 가우시안 서피스를 잘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역시 시미트리에 의해서 이쪽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는 있다면 레디얼한 이쪽 수직 방향이고 항상 일정한 일렉트릭 필드가 나올 텐데, 이렇게 잡으면 이 안에 넷 차지 없죠. 그래서 가우시안 서피스 안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0이 돼야 되죠. 전하가 없으니까. 전하가 없죠. 전하가 없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가 0이 돼야 되죠. 이건 0이죠.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온 플럭스도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어떤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으면 되나?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럼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떻게 잡으면 되나? 이렇게 잡았으니 그럼 역시 그러면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는 건 바보죠.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가우시안 서피스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랑 면적 벡터가 수직이니까 0, 이 안에서는 컨덕터 내부니까 0,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0, 이 안에 차지는 0, 당연히 0이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우시안 서피스 중에 하나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면으로 잡아야죠. 자, 이렇게 잡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니까 플럭스는 0, 요 주위는 면적 벡터랑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0, 여기밖에 없죠. 2 곱하기 A, 요걸 A라고 하면, 여기서 2라고 하면 2 곱하기 A 엡실론 0는 A 곱하기 2배 시그마 1 엡실론 2는 얼만가? 엡실론 0분의 2배 시그마 1.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 이거를 그냥 2배 시그마 1을
서피스 차지 덴시티, 우리가 보통 서피스 차지 덴시티라고 할 땐 시그마 1을 쓰지 않고 2배의 시그마 1을 쓰죠. 이 안에 있는 거는 하나 있을 때의 2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한쪽에 플러스 시그마, 한쪽에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다르면 한쪽은 시그마 플러스, 한쪽은 시그마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전화가 이렇게 몰리겠죠? 전화가 모이겠죠? 우리 지금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리죠? 모이지만, 모이면 다시 그려봅시다. 한쪽은 시그마 1,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몰려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만약에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의 크기가 크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안에 이렇게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 이거에 대한 가우스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이쪽 방향일 테니까 일렉트릭 필드 플럭스가 0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0, 컨덕터 내부니까 이건 일렉트릭 필드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면적 벡터가 0이죠. 따라서 이 안에 차지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시그마 1이 다 오면 이쪽에는 역시 시그마 1, 부호까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시그마 1, 나머지는 이쪽에 남아있어요. 그죠? 얼만큼 남아있냐면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1 만큼 남아있죠. 자, 계산이 좀 이상하겠나? 시그마 2가 음수라고 하면, 다 음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는 전부 다 양수고 마이너스 시그마 2인데 마이너스 시그마 2가 더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 제너가 더 많다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시그마 1만큼 이쪽으로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1 플러스, 왜냐하면 시그마 1만큼 이쪽으로 갔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아있을 테니까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차지 분포가 다음과 같이 돼 있다고 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돼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나?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면 이 안에 차지가 없으니까 이쪽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그죠? 이쪽에 일렉트릭 필드는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 구할 수 있죠. 이 안에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죠? 각각을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컨덕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놓고 평형을 이루면 전하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슐레이터면 우리 두 개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차지의 분포가 변하지 않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다른 거 하나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요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요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죠?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으로 그랬죠. 계산 안 했지만 요 안에서는 틀림없이 E 플러스가 여기서 일정하게 나갈 테고 여기서는 E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들어올 테니까 요걸 더하면, 인슐레이터인 경우엔 여기서는 두 개의 방향이 다르니까 좀 작을 테고 이 안에서는 두 개의 방향이 같으니까 더 세지고 이쪽은 요거랑 이쪽 방향이랑 반대의 상황이니까 요거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질 거라 이거예요. 물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한쪽은 인슐레이터고 한쪽은 컨덕터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슐레이터는 차지가 픽스되어 있고 컨덕터인 경우에 차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컨덕터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사용해서 한쪽 표면과 다른 쪽 표면에 어떻게 차지가 분포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우리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플레인까지 봤으면 우리 이제는 아까 포인트 차지인 걸 봤죠.
이제는 차지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스피어의 껍질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그랬지만 반지름 R이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유니폼하게 차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 스피어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랑 외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시 그림을 잘 그리면 이렇게 점점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반지름이 라지 R인 곳에 인스피어에 전하가 유니폼하게, 전하 토탈 차지 Q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요 내부랑 바깥에 있는 경우 어떻게 보냐면, 이 경우도 시미트리가 많죠. 어떤 시미트리가 있죠? 요 스피어의 중심을 지나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차지들의 분포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도 그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심에서부터 나가는 레디얼 디렉션 밖에 있을 수 없고, 반지름이 R이 같으면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크기가 다르면 돌리면 다른 일렉트릭 필드가 되니까 우리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반지름 R이 같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같고, 어느 방향에서나 중심에서부터 나가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그런 걸 우리가 스페리컬 시미트리라고 해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시미트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가우시안 서피스는 그걸 만족해 주는 거. 다시 말하면 요걸 중심으로 한 스피어를 그리면 일렉트릭 필드랑 면적 벡터가 항상 서로 수직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점에 요 스피어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항상 똑같죠.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을 보면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R이 라지 R보다 클 때는 그 안에 차지가 Q가 있고, 엡실론 0 E 앞에 나오고 4파의 R제곱이죠. 이 단계를 거치는 게 바로 조금 아까 봤던 시미트리를 얘기를 다 한 거죠. E.DA에 항상 DA는 E의 수직이, 평행이니까 E 곱하기 DA 크기로만 곱할 수 있고, 주어진 반지름에 대해서 E는 항상 컨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면 면적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 에어리어는 이 스피어의 면적이죠. 4파의 R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쓰면 E는 4파 엡실론 0분의 1 R제곱분의 Q. 뭐죠? 마치 이 Q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바깥의 일렉트릭 필드를 작용하죠. 그럼 이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 똑같이, 플럭스는 똑같은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은데 이 안에 차지가 없죠. 이게 0이에요. 자, 그래서 E가 0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게 정확히 우리 지난 학기에 그래비테이션일 때 본 것과 같은 똑같은 쉘 시어렘이에요. 자, 쉘의 껍질에 차지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바깥에 있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 차지들이 전부 다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고, 내부에서는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쉘 시어렘이죠. 가우스 법칙을 쓰면 쉽게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 안 움직이지? 선생님, 저게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꽉 찬 것도 하고 싶지? 하기 전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안에선 0, 바깥에선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걸 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속이 꽉 찬 거라 봅시다. 그래서 charged solid sphere. 속이 꽉 찬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요, 점점 붉은 점들의 모임이, 차지들의 모임이 거의 컨티뉴어스하게 반지름이 캐피털 R인 다음과 같은 곳에, 물론 차지의 분포가 곳곳마다 변하면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구하기 어렵지만, 제일 처음엔 간단하게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유니폼하게 전체 차지가 Q. 이 로라는 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차지 덴시티는 Q를
3분의 4파이 R 삼승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있으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이 경우도 가우시안 서피스가 일렉트릭 필드의 디스트리뷰션은 역시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크기는 다를지언정 반지름이 R만큼 떨어진 반지름이 R인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크기가 같고 나가는 방향은 항상 레디얼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가우시안 서피스도 이걸 중심으로 한 스피어를 만들면 돼요. 첫 번째 거는 R이 R보다 큰 경우 우리가 관심 있는 가우스 법칙은 이게 그 안에 있는 차지,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차지니까 엡실론 제로 똑같이 2는 나오고 4파이 R제곱이 Q죠. 그래서 2는 역시 쉘 시어렘이 작용한 결과랑 똑같죠. 그죠? 왜냐면 요거를 각각 아주 작은 쉘들의 모임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각각의 쉘이 전부 다 차지들이 중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경우를 주죠. 그러면 두 번째는 R이 R보다 작을 때 요때는 요 안에 있는 차지만 보니까 플럭스는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차지는 Q가 아니라 Q보다 작죠. 얼마큼 작은가? 유니폼 하면 부피에 비례하죠. 부피는 R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R분의 R의 세제곱으로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2는 4파이 엡실론 Q 나누기 4파이 엡실론 0 R제곱이 있는데 R 3승 R제곱이네. 근데 R이 3승이 있으니까 R에 비례하는 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R에 대한 함수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이씨 여기 답이 다 있었네. 그림도 있나? 그림도 있죠. 그 뭐냐면 반지름이 R보다 작을 때는 R에 리니어하게 바깥에서는 R제곱분의 1 요 값은 똑같나?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될 텐데 스몰 r이 라지 r이면 복잡해. 그렇지, 이게 라지 r이면 라지 r제곱분의 q 스몰 r이 라지 r이면 역시 캔슬이 돼서 똑같은 값을 가져서 요 값이 q 나누기 4파이 엡실론 0 라지 r제곱분의 1의 값을 여기서 딱 갚는 연속. 미분은 불연속이지만 저희 이 커브는 연속적인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점점 더 해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가우스 법칙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봤으니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원통 참 쉽게 하기 위해서 원통 반지름이 R인 원통이 여기에 내가 뭘 잘못 썼나? 이게 람다라고 쓰면 안 되는데 단위 길이당 차지라고 썼나? 어쨌든 람다는 보통 시그마라고 써봅시다. 읍스. 왜 이래? 점점 이상해지네? 문자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바깥에 있는 surface charge는 still 시그마라고 하면 여기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또 안과 밖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역시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중심에서 축에서부터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일정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가우스 서피스는 우리가 관심 있는 R이 R보다 클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원통을 잡아야지.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이쪽으로는 안 나가고 옆면으로만 다 나가겠죠.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엡실론 0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E는 전부 다 같을 테고 옆에 넓이만 여기가 L이라고 하면 2파이 R RL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시그마가 아니지. 2파이 RL이죠. 이거는 맞나? 시그마가 2파이 RL의 2로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차지는 어떻게 되나? 2파이 RL 면적의 시그마죠. 자,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그러면 2는 어떻게 되나? 엡실론 0분의 0 R분의 R 시그마?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역시 R분의 1의 비례는요. 이건 마치 요게 중심으로 다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고, 바깥에서는, 요 안에서는 똑같은 가우스한 서페이스를 잡으면 이렇게 되지만 요 안에 있는 차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높이가 L인 원통이 있고 하나는 두 개가 다 컨덕터예요. 하나는 반지름 R1인 원통이 안에 있고, 반지름 R2인 원통, 속이 빈 원통 안에 반지름 R1인 원통이 이렇게 끼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통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해요. 컨덕터로 만들어져 있으면. 코엑시얼이란 건 뭐냐면, 코는 뭐가 같다는 거고 서로 공유한다는 거고, 엑시얼은 이 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같은 원통이 두 개 있는 케이블을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L이 있으면 이 안에 Q1, 이 바깥에 Q2의 차지를 뿌려놨으면 반지름이 R1보다 작은 것, R1과 R2 사이에 있는 경우, R2 바깥에 있는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한히 길면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 축에 대해서 항상 수직이고 반지름이 같으면 크게 같다 그랬죠. 이 경우는 꼭 그렇진 않아요. 요 중간에서는 그렇지만 이걸 나오면은 이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대칭성이 없죠. 오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 오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반드시 이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질 거라 이거예요. 물론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는 있으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같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는 건 항상 성립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수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런 걸 소위 말하는 엣지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무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유한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기지만, 우리 그거는 요 서피스, 요 끝 분처에서만 하는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건 무시하고 거의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요거에 이 반지름에서 수직인 방향, 축에서 수직인 방향에 조금 벗어나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나? 요 안에서는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R1 사이에서는 컨덕터 내부니까. 그죠? 또 가우시안 서피스는 역시 요걸 중심으로 원통을 잡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면 그림 잘못 그렸네. 여기에 대한 플럭스는 엡실론 0 곱하기 플럭스는 R이 R1부터 R2 사이에 있는 경우, 물론 R2라고 해서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물론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컨덕터 내부에 있으니까. 하지만 요게 크기를 그랬지만 요게 굉장히 얇아서 두께를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엡실론 0 곱하기 플럭스는 2파이 R
L2는 그 안에 있는 전하 Q1이네. 그죠? 토탈 차지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크기랑 똑같은, 높이가 요 크기랑 똑같은 걸 딱 잡으면, 그래서 E는 2파이 엡실론 0분의 1 Q1 L 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바깥에서는 요거 대신에 Q1 더하기 Q2로 쓰면 되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하니까. 자,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이거예요. L이 충분히 클 때 하는 거예요. 충분히 클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유니폼하게 차지가 분포된 인피니트 플레인에 반지름이 R인 원을 딱 뚫어냈을 때 여기 중심에서부터 C만큼 떨어진 점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앞에서 많이 봤죠.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는 경우나 이런 스피어에서 속이 꽉 찬 스피어에서 일정한 스피어가 빠졌을 때 받는 일렉트릭 필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나 이런 거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 꽉 찼을 때 일렉트릭 필드는 유니폼하다는 거 알죠? 자, 거기서 요거가 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빼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요 꽉 찼을 때 요 채워놓은 디스크가 주는 일렉트릭 필드랑 나머지가 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두 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가니까 두 개를 합해서 유니폼한 게 주는 일렉트릭 필드니까. 그죠? 꽉 채운 다음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요 꽉 채운 디스크가 준 일렉트릭 필드를 빼주면 되죠. 이게 시그마라고 하면 꽉 채웠을 때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돼요? 꽉 채웠을 때 일렉트릭 필드는 조금 아까 했잖아. 엡실론 0분의 얼마? 2 엡실론 0분의 시그마죠. 자, 요 디스크에 의해서 C만큼 떨어졌을 때 일렉트릭 필드 E2는 틀림없이 공부했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집어넣었죠. 잘 기억하면 시그마 오버 그 사이를 못 기다리나? 다 까먹었네?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R제곱 플러스 C제곱의 C였나? 그죠? 아닌가? 맞지? 근데 이거를 이거랑 나머지 부분을 더해서 요게 된 거니까 요걸 뺀 나머지는 방향은 항상 윗방향이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E는 E1 빼기 E2는 2 엡실론 0. 위에서 이걸 빼면 C 스퀘어 루트 로 주어지죠. 앞에 있는 게 C가 0이 되면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돼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 문제도 우리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건 우리 조금 아까 우리 한 문제고 컨덕터인 경우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유니폼하게 서페이스 차지 덴시티가 시그마로 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질량이 M, 전하가 Q인 물체가 여기서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그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게 세타 잊어버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Q를 놨더니 여기서 이퀄리브리움으로 가만히 있더라 이거예요. 요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컨덕터야? 컨덕터면 플러스 이게 만약에 Q가 플러스 전하면 막 밀어서 여기는 전하가 많이 없고 이따 몰려갈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 그 고민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슐레이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Q가 무지 작다고 해서 이게 있어서 전하의 분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거에서 이 다음 같은 거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였었죠? 1은 아니지. 그걸 계산하면 되잖아.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계산해서 엡실론 0에다가 요게 A라고 하면 2배 이 A는 그 안에는 시그마 A잖아. 그러니까 2는 2 엡실론 0분의 시그마죠. 그죠? 왜냐면 이쪽으로도 일렉트릭 필드가 나가고 이쪽으로도 일렉트릭 필드가 나가니까. 맞나? 맞죠? 조그맣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드가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딱 달라붙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잖아요, Q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얼만큼 힘을 받나?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Q를 곱한 양만큼 힘을 받겠지. 그죠? 이쪽으로 얼만큼 힘을 받나? mg만큼 힘을 받겠지. 이게 텐션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텐션, 데타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요게 데타니까 t 사인 데타는 x축 방향으로 2 엡실론 0, y축 방향으로 t 코사인 데타가 mg가 돼야 되죠.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탄젠 데타는 데타를 구하는 게 더 좋죠. 2 엡실론 0 mg분의 q 시그마. 그러니까 데타는 q 시그마 2 엡실론 0 mg. 아까 말한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는 요 줄의 길이를 주어야 그걸 알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재밌는 문제를 섞어서 낸 거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 이제부터 문제를 조금 더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죠. 전기적인 힘은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럼 우리 그만하고 놀까? 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꼬냐 하면 다음과 같은 플러스 전하 Q가 중심에 있고 반지름이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 여긴 진공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B인 컨덕터를 갖다 놨어요. 컨덕터가 아니라 인슐레이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인슐레이터라는 건 차지를 갖다 놓으면 차지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인슐레이터에 있는 여기 있는 차지 덴서티가 R분의 A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이제는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분의 1로 줄어든 차지 덴서티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 말고 요 안에서 인슐레이터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해요? 요 전하에서 생긴 거랑 요 전하에서 생긴 걸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해서 요 인슐레이터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항상 0이 되도록 마치 컨덕터처럼 0이 되도록 만들려면 A 값을 얼마로 줘야 되겠냐 하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죠. 그렇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야 되죠.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구하나? 가우스 법칙을 쓸 수 있나? 언제든지 쓸 수 있지. 근데 시미트리가 있나? 시미트리가 있죠. 그거는 아래 이 차지가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만 중심에서부터 각도에 따라서 변하진 않죠. 반지름 R만 같으면 R이 있는 요 스피어 안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덴서티가 R만에 의존하면 역시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걸 지나는 이무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똑같아요.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각각 값은 다를지언정 어느 곳에서나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 혹은 지름 방향, 반지름 방향.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반지름이 일정한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항상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가우시안 서페이스는 요걸 중심으로 한 스피어를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인슐레이터 내부라니까 인슐레이터 내부를 요렇게 잡으면 되지 뭐. 그죠? 반지름이 얼마라고 할까?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엡실론 0 가우스 없었으면 2 곱하기 A를 쓰면 되죠. 왜냐하면 2와 면적 벡터는 평행이고 2는 항상 일정하니까 4파이 R제곱.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차지를 계산해야 되죠. 자, 차지는 뭐야? 가운데 Q가 하나 있네. 나머지 계산해야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A부터 R까지 R을 4파의 R제곱 dR을 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dR 두께에 있는 작은 고층의 차지는 덴서티에다가 그 부피가 4파의 R제곱 dR이죠. 요걸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요 안에 있는 요거를 각각 아주 얇은 껍질로 나눠서 반지름 R, 두께가 dR인 얇은 그 껍질에 대한 차지가 바로 요거죠. 그 R이 일정하면 덴서티가 일정하고 거기다가 부피를 곱한 거니까 그걸 다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4파이 A 그 다음 뭐야? R이네. R이니까 적분하면 2분의 R제곱이죠. 2분의 R제곱 빼기 2분의 A제곱이네. 그래서 2는 4파의 엡실론 0분의 1 요 안에서만 보면 되니까 R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파이 A 2분의 R제곱 아니잖아. 제대로 썼나? R제곱 빼기 A. R제곱 빼기 A제곱. 좀 더 간단하게 쓰면 2배의 엡실론 0 A 1 마이너스 A제곱 빼기 R제곱이네. 이상하게 됐네. 가만히 있어. 아니 여기다 Q를 더해야지. Q를 어디다 놔야지? Q를 여기다 넣어야 되나? 아이씨. 다시. 2는 4파의 엡실론 0분의 1 R제곱분의 1 곱하기 Q 더하기 2파이 A 뭐냐?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보면 여기 분모에 R제곱이 있죠.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그건 상수죠. 남은 거는 여기서 상수면 Q 마이너스 2파이 A A제곱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근데 일정하게 되려면 R에 무관해야 되죠. 요건 R에 무관한 양이죠. 그죠? R제곱. 그게 뭐냐면 나머지 텀은 요게 R에 무관하려면 R제곱분의 1의 개수가 0이 되면 되죠.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써 그러면 2는 4파 엡실론 0분의 1 R제곱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2파이 A 더하기 Q 마이너스 2파이 A A제곱 R제곱분의 1이죠. 다음 같은 게 라지 R에 무관하려면 이게 0이면 되죠. 그럼 이건 일정한 상수니까 그러면 A는 따라서 A는 2파이 A제곱분의 Q로 주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안에 일정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요걸 없앤 다음에 A 대신에 저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 그래? 그렇게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게 컨덕터인데 요 안에 있는 게 스피어로 된 컨덕터, 꼭 속이 꽉 찬 거,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안쪽 반지름이 B, 바깥쪽 반지름이 C인 Q2가 마이너스 Q1으로 전체 차지가 있는 거를 두 개, 이걸 딱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될까요? Q1 표면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Q1 전부, 그죠? 왜? 여기다 가우스한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 요걸 지나가는 플럭스는 0, 근데 그 안에 있는 넷 차지가 0이 돼야 되니까 안에 Q1 있으면 바깥에 마이너스 Q1 있어야 되죠. 근데 시미트리에 의해서 Q1이 마이너스 Q1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바깥은 0,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쉘 시어럼을 쓰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니까 쉘 시어럼을 쓰면 0, 넷 차지가 0이니까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 왜? 컨덕터 내부니까. 그러니까 R이 C보다 클 때 0, R이 B와 C 사이에서도 0. 요 안에서는 Q1에 의해서만 생긴 거, 그죠? 4파이 엡실론 0분의 R,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Q. 요 A보다 작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쉽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문제, 두 개의 똑같이 생긴 반지름이 라지 R인 인슐레이터 두 개를 붙여놨어요. 붙여놓는데 컨덕터면 두 개를 똑같이 생긴 컨덕터를 붙여놓으면 전하가 이동해서 양쪽 전하가 차지가 똑같을 때까지 전하가 이동하죠. 그래서 인슐레이터예요. 이쪽이 Q1, 스피어 1, 스피어 2, Q1, Q2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 스피어 1에서 2분의 R만큼 떨어진 곳의 점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 봤더니 0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Q2와 Q1의 레이쇼는 얼마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면 되지. 어떻게 계산하나? 이 차지 어떻게 계산하냐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한 거니까 이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이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네.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역시 바깥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 얼마? 가우스 법칙을 쓰면 조금 아까 우리 했었죠. Q1 반지름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전체 Q1의 8분의 1이겠죠. 그 안에 있는 전하는 4파이 엡실론 0 R제곱 4분의 R제곱인가? 이거 쓰면 되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플러스면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이죠. 바깥에 있는 건 작용하지 않죠. 가우스 서피스 안에 있는 것만 일렉트릭 필드를 쓰고, 요거에 의해서는 쉘 시어럼에 의하면 이게 전부 다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죠. 그래서 이게 작용하는 거는 얼마지?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네. 둘 다 이거 차지가 같아야 되겠네. 이건 어떻게 되나?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2 거리는 2분의 3R이네. 그러니까 4분의 9 R제곱이네. 이게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제곱 4파이 엡실론. 그럼 이거는 2분의 Q1이 9분의 4 Q2네. 그럼 Q2 나누기 Q1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9 8분의 9죠. 우리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뭐냐면 시간에 딱 맞춰서 22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불행하게도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